앞 시간에 물류 거점으로서 어떤 창고 역할, 물류 센터로서의 어떤 창고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창고의 입지라든지 창고의 입지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창고의 관리와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창고의 입지가 결정이 되면 창고를 만들겠죠. 그럼 창고를 설계할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창고를 활용할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활용 계획들을 먼저 따져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활용 계획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화물들이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고 비용이나 보관 비용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서비스에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이 신속하게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 뭐 재고량도 많아지고 그다음 보관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어떤 서비스 품질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창고 공간의 어떤 활용 계획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층 창고 시설일 건지, 뭐 직선으로 화물 이동하는 건지, 화물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하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동 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창고 설계 시에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화물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화물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창고 설계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싼 지역에서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땅값이 싸면 지대가 싸면 넓게 지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땅값이 비싸면 높이 지으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창고에 있는 어떤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항상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어, 실시간 정보, 실시간 정보의 어떤 획득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죠. 그래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음,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었어요. 음,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효율적 관리 가능한 비용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음,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물류의 어떤 목적이나 규모들이 잘 결정이 되고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의 주 목적은 이런 겁니다. 재고 수량이나 재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피킹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시스템 ERP 시스템 이거는 주로 회계 데이터 한 거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 이게 연결된다는 게 효율성 문제인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는 게 창고 관리 시스템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어, 뭐 화물의 접수, 저장, 제휴 관리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창고 관리 시스템이 또 많이 고도화됐어요. 요즘은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창고 관리가 아니라 아예 창고를 통제할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 통제 시스템화 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창고 관리 시스템에서 창고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창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재래식 창고와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창고 관리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재래식 창고는 주로 인력에 의존하죠. 인력에 의존해서 하역하고 물건을 이동하는 이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화물 운송 과정 중에 그 제품의 플로우 중에서 렉이 생기는 구조가 많죠. 그래서 뭐 잘 이동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구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품을 보관을
보관하거나 꺼내는 작업들이 수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증가하고 재고 비용도 증가하고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인력이 하게 되면 뭐 이동 통로의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 수직 공간 그죠?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동선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유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융통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재래식 창고는. 그래서 뭐 장점도 있죠. 인간이 직접 소형하기 때문에 뭐 모양이 좀 달라도 괜찮고요. 물건의 종류가 달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불특정하게 뭐 일이 진행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재래식 창고의 특징은 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쓴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인력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존재해요. 단지 전체적인 비용이 좀 증가한다는 거. 인력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간의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임금 수준 때문에 좀 고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거의 모든 제조업이나 거의 모든 그 산업이 다 그렇지만 인력 시스템에서 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을 좀 줄이고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래식 창고의 인력 중심에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동화 창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화의 핵심은 효율성이죠. 효율성. 임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좀 줄여서 비용을 줄이자면 창고 관리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위험성, 무거운 것을 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들을 하는 것도 역시 기계로 대처해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비를 아끼고 그다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창고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 보관 반출 시스템이에요. 뭐 말 그대로죠.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이에요. ASRS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화물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크레인 적재하고 그 다음에 반송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고 자체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어떤 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종류의 또는 많은 양의 물건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모든 재고들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창고 운영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보통 자동화, 기계화 하는 거의 장점이 보통 이런 것들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창고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정보 수집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데이터 캡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해지면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거죠. 관리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창고 관리에서 창고 관리 시스템에서 창고 통제 시스템으로 발전된다 그랬잖아요. 통제 시스템으로 발전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과정 중에 이 실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실시간 통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미래로 갈수록 이런 재래식의 어떤 창고 시스템에서 자동 창고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창고를 이행할 때 조금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화하게 되면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비용들 초기 비용이 조금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물건을 이동하고 하는 거지만 이제는 관리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 인력. 그래서 관리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안정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개발된 시스템이냐, 신뢰성이나 또는 이 시스템의 경우는 대부분 유지보수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 MIS 시스템하고 이 창고관리 시스템의 어떤 호환성. 그래서 뭐 결국 이게 효율성을 증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호환성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경직성 이런 것들도 하나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고려하고 그냥 재래 형태의 창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현대적 재래를 하면 우리가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인력 중심의 창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이거 무조건 자동화 시스템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류 시스템에 따라서 물류의 특성에 따라서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물동량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래식 창고 관리법이 좋을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화 창고 시스템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의 특성이 뭐 규격화되어 있죠. 되게 물건 형태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는 거나 방법들이 되게 복잡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감당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조금 더 스마트하죠. 우리가 스마트라는 표현을 주로 기계에다 많이 쓰는데 사실은 기계보다는 인간이 좀 더 훨씬 더 스마트해요. 능력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분류 작업들이 훨씬 더 괜찮아요. 물론 오류도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섬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비규격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성의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물류하는 특성에 따라서 뭐 재래식 창고가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음 자동화 창고 선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때도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창고의 자동화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그 물류 공장들, 물류 창고, 물류 센터들이 창고를 운영할 때 자동화 방식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 뭐 요즘 우편 시스템도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동화라는 거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기계는 전기만 사용하면 되니까 기계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증대한다는 개념이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되게 싼 지역도 있죠.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 자동화 시스템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기 자본을 들이지 않는 상태 비용과 그 다음에 노동력이 싼 지역 가면 그런 초기 자본보다 노동력이 훨씬 더 싼 지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력이 싼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래식 창고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중국 그 개념을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가면은 그 유기농 야채나 유기농 쌀 같은 게 많잖아요. 유기농 콩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야, 정말 얘네들 유기농 맞냐? 얘네들 정말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가능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그 농약을 사는 돈보다 그 노동력을 사서 잡초를 뽑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게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노동력의 가격이 싼 지역들은 초기에 자본을 들여서 자동화를 만드는 것보다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래식 창고가 좋으냐, 자동화 창고가 좋으냐는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의 개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역 시스템의 선택 기준은 사실은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동화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 다른 정보 시스템, 이게 EPR 시스템이라 그랬죠. EPR 시스템과도 통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기계가 자동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바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RFID 같은 걸로 자동 인식도 되느냐. 그 다음에 사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와 성능 향상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이 하이어 시스템의 어떤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물류 시스템 자체가 물류 창고가 과거의 재래적인 어떤 창고에서 스마트 물류 창고로
변화되고 변질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변화되어 가고 있죠. 물류창고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창고의 특성들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동화예요. 자동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연결성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물류 창고의 어떤 필요 조건. 그래서 이게 잘 수행이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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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스마트 물류 창고가 훨씬 더 효율적인 물류 창고로서 역할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창고 관리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점점 많은 창고들이 물류센터의 창고들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점점 발전될 거고 역시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죠. 컴퓨터 기술이나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 물류 창고들, 아예 사람이 없는 어떤 창고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